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우리 조상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위장병을 앓지 않았을까? 오늘은 남들에게 대놓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매일 수백만 명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변비와 그로 인해 사라진 몸의 가벼움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른이 넘은 고령에도 어떻게 장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무엇보다 비싼 약을 사 먹으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현대적인 변비약에 의존할수록 우리 몸은 스스로 일하는 법을 잊고 망가진다는 고대의 역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0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지혜에 주목하려 합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모두를 치료했던 위대한 의사의 비법이죠.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평소에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약을 드시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민간요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000년 전 고대 동양, 그곳에 전설적인 의사이자 철학자인 아비센나, 본명 이븐 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의학 정전은 수세기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최고의 의학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장을 우리 건강의 뿌리라고 믿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결국 모든 가지가 병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죠. 강력한 화학약품이 없던 시절, 당시의 의사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아비센나는 왜 음식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는지를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활력과 깨끗한 장을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죠.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오늘날 그의 통찰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비센나가 제안하는 장 건강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야 할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흔히 이른이 넘으면 변비는 삶의 일부가 된다. 고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게으른 장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근육의 탄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본래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튼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제대로 관리만 해준다면 고령의 나이에도 큰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메커니즘이죠.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습관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국의 마법 같은 알약 하나에 의존하곤 합니다. 알약 하나로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만 사실 이런 약들은 문제를 잠시 가릴 뿐입니다. 오히려 장을 더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비센나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음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치료제라고 믿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저질 연료를 계속 넣으면 결국 엔진이 멈추고 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며 장을 혹사하면 결국 장은 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은 75에도, 심지어 90살에도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가 전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건강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센나는 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는데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과 온도가 핵심입니다. 그는 찬물이 장기를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멈추게 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의 생명력을 깨워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비결은 매일 아침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실천해야 하는 루틴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양은 깨끗한 물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물은 미지근한 정도를 넘어 어느 정도 온기가 느껴지거나 살짝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여야 합니다. 물론 입이 데일 정도가 아니라 기분 좋게 몸을 데워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아침 공복일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몸 안의 모든 기관이 메마르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죠. 이때 따뜻한 물은 위와 장의 벽을 부드럽게 씻어내줍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우리 신경계에 이제 깨어나 가동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뜻한 온기는 특히 어르신들이 겪는 근육의 긴장이나 경련을 풀어줍니다. 장 내부에 정체된 것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강력한 천연 변비약이자 해독제입니다. 비용도 전혀 들지 않죠. 이 습관을 꼭 한번 시작해 보세요. 머지않아 몸의 변화에 놀라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귀하고 맛있는 차를 대하듯이 말이죠.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바싹 마르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땅을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은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손이나 삽으로 파보려 해도 여간 힘든 게 아니죠. 하지만 이때 따뜻하고 잔잔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서서히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땅은 다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생명력 넘치는 상태로 변합니다. 우리 몸속도 이와 똑같습니다. 변비가 생겼을 때 장 속의 대변은 마치 그 메마른 땅처럼 건조하고 딱딱해집니다. 장의 힘만으로는 이 마른 덩어리들을 밖으로 밀어내기가 벅차게 되죠. 의학자 아비센나는 건조함은 노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타고난 수분을 더 빨리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몸속에 수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바로 우리 몸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이 물은 장 구석구석 스며들어 딱딱해진 내용물을 부드럽게 불려줍니다. 그러면 장 근육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이 차나 주스를 많이 마시는데도 왜 변비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차나 주스를 물이 아닌 음식으로 인식합니다. 순수한 수분만을 골라내기 위해 별도의 에너지를 써야 하죠. 반면 따뜻한 맹물은 곧장 우리 몸을 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그 무엇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비센나가 강조한 다음 원칙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 아마 살면서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왜 변비 해결에 그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비센나는 소화가 위장이 아니라 입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위장에는 음식을 잘게 부술 이빨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곤 하죠. 음식을 큰 덩어리째 삼키는 것은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물은 위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무거운 짐처럼 머물다가 결국 반쯤 설익은 상태로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장 속에서 음식물이 부패하고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오르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부패 과정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면서 결국 딱딱한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입안에서 모든 음식을 액체처럼 아주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삼켜야 합니다. 침 속에는 음식을 즉각적으로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음식은 마시듯이 먹고 액체는 씹듯이 마셔라 라는 옛 격언을 기억하세요. 사과 한 조각을 먹더라도 입안에서 완전히 죽처럼 녹아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씹으세요. 물론 평소 서둘러 식사하던 분들에게는 처음엔 시간도 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성껏 씹는 것만으로도 장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장이 소화하기 가장 완벽한 상태로 음식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영양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해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올려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의 의성 아비센나는 식단에 거친 음식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식이섬유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배가 아프면 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 유동식만 먹어야 한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실 이런 식단은 만성변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음식이 너무 부드러우면 장이 운동할 기회를 잃게 되고 적절한 자극이 없으니 장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마는 것이죠. 식이섬유는 우리 몸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식이섬유는 몸속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대신 소화기관 전체를 통과하며 수분과 독소를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벽을 적절히 자극해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를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이 운동은 멈추게 됩니다. 아비센나는 이런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무화과와 대추야자를 처방했습니다. 거친 음식에 아주 훌륭한 예시죠. 만약 여러분이 화장실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채소와 친해져야 합니다. 특히 당근, 비트, 양배추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갑자기 양을 늘리지는 마세요.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천천히 도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익힌 채소 위주로 소량씩 시작해서 점차 신선한 생채소 샐러드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설거지용 수세미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세미 없이는 지저분한 냄비를 깨끗이 닦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몸속 찌꺼기를 깨끗이 쓸어내기 위해서는 이 거친 수세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흔히 쓰는 변비약이나 자극성 완화제가 왜 우리 몸에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수년째 이런 약에 의존하며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정도는 안전하겠지.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적 자극제는 마치 지친 말에게 휘두르는 채찍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가던 늙고 지친 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이 너무 힘이 들어 그만 멈춰 섰습니다. 이때 채찍으로 말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억지로 발을 내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 건강해지거나 힘이 세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더 깊은 탈진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자극성 변비약이 우리 장에 하는 짓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화학 성분이 장의 신경을 강제로 자극해 근육을 억지로 쥐어짜게 만듭니다. 당장은 화장실에 갈 수 있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장은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화학적 채찍 없이는 아예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약물로 인한 게으른 장 증후군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약의 용량은 계속 늘려야만 하고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친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대신 좋은 먹이와 물을 주고 충분한 휴식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즉, 장에 자연스러운 자극과 영양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연요법은 알약 한 알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되살려줍니다. 장이 가진 본연의 기억과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방법입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올리브유를 액체 황금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변비를 다스리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죠. 나이가 들면 장내 윤활 성분이 줄어들어 장벽이 건조하고 거칠어집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의 이동이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건데요. 이때 올리브유는 완벽한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위와 장의 벽을 얇은 막으로 감싸 음식물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내려가도록 도와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돕습니다. 담즙은 장을 자극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천연 촉진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식사 30분 전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셔보세요. 이전에 말씀드린 따뜻한 물 한 잔을 곁들이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생으로 먹는 게 부담스럽다면 샐러드나 완성된 요리에 듬뿍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조리 과정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반드시 마지막에 그대로 곁들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문 경첩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조용하고 부드럽게 열리지요. 올리브유가 여러분의 소화기관에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움직임은 생명이고 정지는 곧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이 걷는 사람일수록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우리의 장도 함께 잠이 듭니다.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일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 배와 허리 근육이 활발하게 작동하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장 기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마사지가 장 속의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며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8살의 이 할아버지는 평소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좋다는 식단을 다 해봐도 소용없었지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매일 2번씩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야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매일 40분씩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셨고 불과 한 달 만에 약 하나를 쓰지 않고도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라톤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트에 가거나 공원을 걷거나 집 주변을 돌아도 좋습니다. 핵심은 하루에 최소 30분 동안 멈추지 않고 리듬감 있게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다리의 움직임은 하부 소화기관의 운동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알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많이 걷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장 운동을 도와주는 아주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제대로 된 호흡입니다. 호흡 방식이 화장실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슴 윗부분만 사용하는 얕은 호흡을 합니다. 이때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과거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환자들에게 깊은 호흡을 권장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복식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는 가슴과 배 사이를 나누는 큰 근육인 횡격막이 있습니다. 배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간, 위, 그리고 장을 꾹 눌러줍니다. 즉,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장기 마사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숨을 내뱉을 때 배가 쏙 들어가면 압력이 풀립니다. 이런 리드미컬한 자극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최고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하게 눕거나 바르게 앉아보세요. 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손이 올라올 정도로 배를 불려주세요. 가슴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배를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딱 10번에서 15번만 반복해 보세요. 단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뱃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지거나 기분 좋은 꼬르륵 소리가 들릴 텐데요. 이건 장이 활기차게 깨어났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고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가 남긴 특별한 건강 비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유명하면서도 효과적인 해독 음료, 바로 꿀물입니다. 예로부터 꿀은 단순한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강력한 천연 치료제로 여겨졌습니다. 수분을 끌어당겨 몸속의 딱딱한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열에 의해 꿀의 귀한 영양소가 모두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품질 좋은 천연꿀 한 스푼을 넣으세요. 설탕 시럽이 섞이지 않은 진짜 꿀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꿀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준 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비센나는 이 꿀물이 위장을 깨끗이 씻어내고 노폐물을 제거해 음식을 맞이할 준비를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레몬즙을 몇 방울 섞어보세요. 레몬의 산 성분이 담즙 분비를 도와 소화를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꿀물 한 잔은 우리 장기를 위한 아침 샤워와 같습니다. 어제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몸에 활기찬 에너지를 채워주죠. 실제로 많은 분이 꾸준히 드신 지 며칠 만에 배변 활동이 부드러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비센나는 음식의 성질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남겼습니다. 그는 모든 음식을 따뜻함과 차가움, 그리고 건조함과 촉촉함이라는 네 가지 성질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요리할 때의 온도가 아니라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일으키는 반응을 말합니다.
아비센나는 변비를 차갑고 건조한 기운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몸의 따뜻함과 수분을 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것을 현대인의 식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마른 음식입니다. 소스 없는 샌드위치, 퍽퍽한 과자나 크래커, 그리고 국물 없이 바짝 구운 고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 속에 있는 수분까지 싹 쓸어가 버립니다. 대신 우리의 식단은 늘 따뜻하고 촉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걸쭉하게 끓인 수프나 소스를 곁들여 부드럽게 익힌 채소 요리가 좋습니다. 물에 충분히 끓여 기름을 살짝 두른 오트밀이나 아마씨 죽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지친 장을 자극하지 않고 매끄럽게 통과하며 소화하는데 여분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실수 하나를 짚어볼게요. 변비에 좋다고 해서 거친 식이섬유나 마른 밀기후를 물과 함께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런 마른 가루는 마치 장벽을 긁어내는 사포와 같습니다. 오히려 심한 통증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죠. 밀기울 같은 식이섬유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미리 충분히 불려서 부드러운 죽처럼 만들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에 상처를 내지 않고 우리 몸에 진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과일입니다. 특히 푸른과 건포도는 장 건강을 위한 아주 오래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죠. 고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도 환자들에게 즐겨 처방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비결은 그냥 드시는 게 아닙니다. 건조된 상태 그대로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건과일이 진짜 약이 되게 하려면 올바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물에 불려 드시는 겁니다. 먼저 질 좋은 풀은 5알에서 6알 정도를 준비하세요. 저녁에 깨끗이 씻어 컵에 담고 실온에 물을 부어 밤새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푸른은 수분을 머금어 통통해지고 유효 성분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달콤한 물을 먼저 마신 뒤 푸른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푸른에는 장 근육의 수축을 돕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화학약품과는 달리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장 운동을 도와주죠. 검은 건포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린 과일을 요거트나 캐피어에 섞어 드시면 아주 훌륭한 건강 디저트가 됩니다. 마치 내 몸을 위한 천연 영양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은 소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60대 이후 건강에 꼭 필요한 칼륨을 보충해 주어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아비센나가 강조한 또 다른 비법은 바로 수기요법, 즉 마사지입니다. 이 위대한 의사는 복부를 외부에서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막힌 기운을 뚫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치료 마사지는 침대에 누워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죠. 먼저 등을 대고 편하게 누운 다음 무릎을 살짝 세워주세요. 그래야 발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이제 오른손 바닥을 배꼽 주변에 올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쓸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도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대장이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면 장 내용물을 거꾸로 밀어내게 되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서서히 압력을 높여보세요.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 반복합니다. 도중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마사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따뜻한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손에 살짝 발라보세요. 이자가 마사지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잠든 몸을 깨우고 체내 노폐물을 자연스럽고 가볍게 배출하도록 돕는 최고의 건강 루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규칙적인 생활을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 자주 잊고 지내시죠?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비센나도 인간의 삶에서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식사와 수면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죠. 특히 우리 장은 길들이기가 가능한 장기입니다. 장에게도 엄격한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매일 식사 시간이 제각각이고 잠도 마음대로 자고 화장실도 신호가 올 때만 억지로 간다면 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변비에서 탈출하는 비결은 바로 철저한 루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도록 길들여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배 마사지를 마친 직후입니다. 당장 신호가 오지 않더라도 일단 화장실로 가보세요. 몇 분간 편안하게 앉아 기다려주는 겁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몸이 스스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8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다 보면 뇌에서 새로운 조건 반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장이 그 시간이 되면 알아서 깨어나 움직이게 될 거예요. 마치 반려동물을 길들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약간의 인내심과 꾸준함만 있다면 평생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건강한 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뇌와 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간과하기 쉽지만 이 둘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고대 의학의 대가 아비센나는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슬픔,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이 나쁜 음식만큼이나 장을 굳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오늘날 현대 과학도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며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에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수축시켜 배를 딱딱하게 만들고 장의 연동 운동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 소화보다는 생존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이죠. 특히 어르신들은 자녀 걱정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 혹은 TV 속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적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소화기에 곧바로 타격을 주며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경련성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완입니다. 적어도 식사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아비센나는 항상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기분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뭉친 기분이 든다면 따뜻한 바카차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야 장도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아주 중요한 생리학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화장실 병이 앉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강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고대 의학의 대가 아비센나가 살던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높은 병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봤죠. 사실 우리 몸의 구조는 원래 이 자세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의의 의자처럼 앉으면 다리와 몸통이 90도 각도를 이룹니다. 이 자세에서는 치골직 장근이라는 근육이 직장을 꽉 조여서 통로를 꺾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우리는 과하게 힘을 주게 되죠. 이는 혈관과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높게 올리면 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꺾여있던 직장이 시원하게 일직선으로 펴지는 것이죠. 덕분에 배변 과정이 힘들이지 않고 아주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 비밀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 사용하는 병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발밑에 둘 작은 받침대 하나만 준비하세요. 화장실 병의 앞에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발을 올린 뒤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무릎이 골반보다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작은 높이의 변화가 심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음료에 관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풀어볼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진한 커피나 홍차를 마셔야 화장실을 잘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커피가 즉각적인 신호를 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과거의 의학자 아비센나도 몸을 메마르게 하는 음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홍차와 커피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수분을 밖으로 빼낸다는 뜻이죠. 차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무려 한 잔 반 분량의 수분을 배출합니다. 결국 몸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족한 수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 몸은 어디서 물을 끌어다 쓸까요? 바로 장입니다. 차를 마실수록 장 속의 수분은 사라지고 대변은 점점 더 건조하고 딱딱해집니다. 만약 평소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런 음료는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다면 아침에 연하게 딱 한 잔만 드세요. 그리고 차를 마신 만큼 반드시 생수 한 잔을 더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습관적인 홍차 대신 허브차나 달지 않은 과일차 혹은 따뜻한 레몬물을 드셔보세요. 몸속 수분을 지키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침 컨디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배가 부른 상태로 잠드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품고 잠드는 것이 체내에서 독소를 만들어낸다고 경고했죠.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잠든 사이 위와 장도 휴식을 취하며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 배불리 먹으면 장기들은 쉬지 못하고 밤새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장의 연동 운동도 둔해지죠. 결국 밤늦게 먹은 음식은 소화되지 못한 채 장 속에 갇혀 밤새 죽은 짐처럼 쌓여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입안은 텁텁하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쾌한 배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아침에 장이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밤사이 소화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입니다. 이때 메뉴는 무거운 육류나 기름진 튀김, 복합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익힌 채소나
삶은 생선 한 토막, 혹은 아마시유 한 스푼을 섞은 캐피어 한 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장이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야 밤새 장이 노폐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아침에 기분 좋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는 우리 몸을 돕는 부드러운 조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고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 역시 약초를 활용하는데 아주 능숙했죠. 시중의 자극적인 변비약과는 달리 올바른 약초 요법은 내성이 생기지 않고 우리 몸에 아주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지친 장을 위한 최고의 식물 중 하나는 바로 아마씨입니다. 아마씨에는 천연 점액질과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아마씨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담가두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팔팔 끓는 물이 아닌 반드시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물이 걸쭉한 푸딩처럼 변해 있을 텐데요. 이것을 공복의 씨앗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천연 점액이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 근육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다른 훌륭한 조력자는 펜넬이나 딜 같은 허브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은 경련을 진정시키고 변비와 함께 찾아오는 가스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씨앗 한 티스푼을 끓는 물에 우려내어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셔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캐모마일도 잊지 마세요. 캐모마일은 신경계뿐만 아니라 장벽을 이완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은 긴장된 복부를 편안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이런 자연 요법들은 수세기 동안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건강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비센나 요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곤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무화과 몇 알 먹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세상에 그런 마법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장이 다시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노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실천하는 작고 단순한 습관들의 합입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음식물 한 입 한 입을 정성껏 씹는 것, 올리브유 한 스푼과 식단에 더해진 약간의 식이섬유, 여기에 30분간의 평화로운 산책과 화장실에서의 작은 발 받침대까지. 이 중 어느 것도 큰돈이 들거나 힘에 부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로 모여 매일 반복될 때 우리 몸에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을 것이고 여러분은 지긋지긋한 복부 팽만감과 통증, 그리고 끝없는 약국 나들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몸의 가벼움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센나는 건강을 지키는 기술은 곧 절제와 규칙을 지키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건강과 활기, 그리고 편안한 노후라는 최고의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건강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혀 어렵거나 거창한 내용이 아니죠. 완벽한 소화력을 갖는 비결은 사실 마법 같은 약 한 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단순한 자연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
올바른 식사, 그리고 약간의 움직임만 더해 주세요. 그러면 통증이나 더부룩함 없이 일상이 훨씬 더 활기차고 가벼워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비센나의 지혜 중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자신을 소중히 아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